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꽃결 없는 꽃겨울팀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네, 그냥 대놓고 타선이 못해서 진 거라서, 그냥, 타선 못하는데 얘가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윤성빈 선수 지금 구원으로 와서 WHP도 1도 안 되고, 계속 무실점 행진하고 있죠. 그래서 파트 1으로 윤성빈 선수의 신체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파트 2로 구종들, 그러니까 포심, 슬라이더, 스플리터 이렇게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윤성민 선수의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꼽아주신 거는 윤성민 선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꼽아주신 거는 힘 전달 타입입니다. 네, 이게 힘 전달 방식이라고 하면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힘 전달 방식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드라이브, 그리고 하나가 엑셀러레이트. 그 드라이브가 동사로 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따와서 몸통의 무게 중심을 뒤에 둔 뒤에 척발이 지면을 강하게 밀고 나오면서 그 힘을 골반, 허리로 옮겨서 회전력으로 힘을 이끌어내는 걸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트는 영어를 해석하면 가속이란 뜻이죠. 그래서 투구폼 초기부터 몸통 무게중심을 앞으로 확 쏟아내면서 힘 전달 과정을 아주 빠르게, 말 그대로 배속을 건 것처럼 아주 빠르게 동작을 진행하면서 파워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을 액셀러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성빈 선수가 힘을 전달하는 방식이 드라이브냐 액셀러레이트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윤성빈은 드라이브 방식을 쓰는 투수들은 그 뒤에 그 품사를 붙여서 드라이버, 윤성빈은 드라이버 투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성빈 선수의 스트라이드 과정을 보시면 이 무게중심을 확실히 뒤에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머리를 기준으로 세로로 일자로 내려보면은 무게중심이 가운데보다 좀 더 뒤에 있죠.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뒤로 두면서 다리로 밀어내는 힘을 극대화시켜서 파워를 만들어내는, 이게 윤성빈 선수가 150 중반, 후반 이렇게까지 찍어내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이버 투수들이 장점이라 하면 허리, 골반, 코어 이런 신체를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온몸을 다 쓰는 만큼 어깨와 팔꿈치의 부담이 적고, 그래서 그 반대 유형인 액셀러레이터, 그 가속형 투수들에 비해서 팔꿈치 부상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 롱런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이닝 소화력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좋아요. 근데 대신에 단점도 있죠. 기본적으로 이 무게중심을 강하게 밀어내는 이 동작 때문에 투구 템포가 느려요. 그래서 도루 저지에 조금 불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몸을 쓰는 만큼 하체, 내복사근이라든지 아니면 옆구리라든지 이런 잔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기사를 보면 김태형 감독이 윤성빈 선수의 투구폼 관련해서 주문을 하나 한 게, 셋 포지션일 때 템포를 좀 끌어올려라.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도루저지와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처음보다는 지금 쓸만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브의 단점 중 하나인 도루 저지 약점, 이것도 어느 정도 개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힘 전달 타입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고요. 확실히 이닝 소화에 유리하니까 선발 쪽에 확실히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라이드부터 얼리 코킹 자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윤성빈 선수 스트라이드에서는 인버티드 W라는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 일명 역 W 투구폼이라고 하죠. 그 옆에서 보기에 좀 W자처럼 보인다고 나오는 그런 자세. 제가 봤던 영상들 중에서 인버티드 W 자세는 팔꿈치 부상 위험이 좀 있다고 했었던 영상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서 인버티드 W 자세가 팔꿈치에 부하가 많이 돼서 좀 토미존 수술도 자주 한다라는 식으로 영상이 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인버티드 W 투구폼 자체는 팔꿈치 부상 위험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자유발이 착지, 그러니까 킥을 해서 스트라이드를 해서 이 발이 떨어질 때, 그때 이 던지는 팔이 이 탑 포지션을 완전히 형성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어깨가 일찍 열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탑 포지션이 형성되지 않거나 어깨가 일찍 열려버리게 되면 이게 팔이 몸통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거지로 속력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꿈치 부상을 가속화한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상체가 일찍 열린 쪽, 이게 pre-foot contact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쪽, 이게 post-foot contact라고 하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열린 쪽이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서 팔꿈치 부하가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윤성빈 선수는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진을 보시면 윤성빈 선수도 이 스트라이드 과정에서 인버티드 W 자세가 형성이 되는데, 다행히도 그 자유발이 떨어질 때 사진을 보시면 어깨도 잘 닫혀 있고, 그리고 탑 포지션도 90도보다 작게 이미 잘 형성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예를 보시면 이게 MLB 어떤 투수의 투구 장면인데, 팔과 어깨가 이렇게 90도보다 크게 벌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 포지션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는 팔꿈치에 부하가 많이 가서 토미존 수술도 좀 빨리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윤성민 선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자면은, 윤성민 선수의 힘 전달 타입은 드라이버 타입으로 큰 무게를 하체로 밀고 나와서 골반과 허리의 회전으로 파워를 만드는 타입의 투수이며, 때문에 팔꿈치 부하가 적고 이닝 소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작가님이 얘기하실 때 윤성빈이 선발 핏이 맞다라고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버 타입이 1인 소화력이 좋고, 그리고 뭐 잔부상이 있긴 하지만 큰 부상 이런 게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선발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윤성빈은 선발 핏이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중에 구종 얘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인버티드 W 투구 폼을 가지긴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탑 포지션도 완벽히 형성돼 있고 어깨가 일찍 열리지도 않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원체 빠른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의 우려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대 야구에서는 그냥 패스트볼 구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팔꿈치에 부담이 크다라는 정론이 또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패스트볼 구속이 원체 빠른 만큼 투구 폼이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부상의 우려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버 타입, 하체 그리고 옆구리 같은 잔부상 우려가 크다라는 점 때문에 옆구리, 하체 이런 보강 운동 그리고 유연성 증진에 조금 신경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윤성민 선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윤성민 선수의 구종과 특성 중에서 포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고척이랑 엠팍에서 RPM 측정을 해본 결과로는 윤성민의 포심 회전수가 2350에서 2450 RPM이 나온다고 해요. 평균 2400 정도로 잡고, 이 회전수가 얼마나 유효하고 수직 무브먼트로 얼마나 전환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2350에서 2450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고척 그리고 엔팍 직관 가서 오늘 뭐 윤성빈 RPM 최고 얼마 찍혔고 평균 어느 정도 찍혔다더라 이런 소식통 같은 거로 전해 들었습니다. 엔팍이나 그 고척돔에 있는 RPM 측정기는 트랙맨 기반이기 때문에 정확도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기반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직 무브먼트 그리고 수평 무브먼트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회전 효율이라는 겁니다. 이 회전 효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드린 적이 몇 번 있는 걸로 아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전 효율이라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직 무브먼트 혹은 수평 무브먼트에 관여하는 유효 스핀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성민 선수의 회전 효율이 95%라고 가정을 하면 2400rpm 중 95%에 해당하는 2280rpm이 무브먼트에 관여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윤성빈 선수의 회전 효율은 중계 카메라에 잡힌 슬로우 모션으로 보았을 때 90% 중후반으로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움짤을 보시면 이게 기아전에 박성호 선수한테 몸에 맞춘 포심이긴 한데요. 이게 제일 좀 직관적으로 잘 보여서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실밥, 야구공 실밥이 되게 일정한 면만 팽글팽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속도를 제가 느리게 설정해놔서 아주 잘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일정한 실밥만 계속 보일수록 회전 효율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윤성빈 선수의 회전 효율은 실제로
90% 중후반, 그래서 낮게 잡아도 95%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 효율은 일단 95%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전축이라는 게 또 작용을 합니다. 이 회전축은 또 뭐냐, 이 회전축이 12시, 그러니까 지면과 평행하게 되면 수직 무브먼트만 발생을 하게 되고, 회전축이 3시, 그러니까 지면과 수직으로 축이 잡히면 수평 무브먼트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버스로일수록 12시에 가까워지고 사이드암일수록 3시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성민 선수의 회전축은 몇 시냐, 제가 이 슬로우를 따서 스크린샷을 딴 결과 한 75분 정도로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지금 회전하고 있는 방향, 이 지금 빨간 선이고, 그래서 이거와 수직이 되는 이 회전축은 이 검은색 화살표, 이게 1시 15분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성민 선수의 포심 같은 경우에는 1시 15분이면 이게 7대5, 그러니까는 수직 무브먼트는 12분이 7, 그리고 수평 무브먼트는 12분이 5 비율로 전환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효 스핀, 이게 윤성민 선수가 2400rpm에서 95%, 그래서 총 2280rpm이 유효 스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2280 중에 12분이 7에 해당하는 1330rpm이 수직 무브먼트에 영향을 주는 스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30rpm이 수직 무브먼트로 얼마나 전환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윤성민 선수의 수직 무브먼트가 도대체 몇 센치냐 라고 하면, 윤성민 선수와 똑같은 평균 구속, 그리고 똑같은 회전축, 그리고 똑같은 팔각도를 가진 시애틀의 조지 컵이라는 선발 투수가 있어요. 이 선수와 비교해서 계산해봤을 때 윤성빈 선수의 수직 무브먼트는 15.3인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3인치라는 수치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또 생각을 해본다면, 윤성빈 선수의 이 15.3인치라는 수직 무브먼트는 KBO에 있는 35도 정도의 팔각도를 가진 투수들의 평균을 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MLB의 그 팔각도 35도짜리 투수들의 평균 수직 무브먼트가 15인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인구가 실밥이 더 굵고, 그리고 평균 구속도 미국보다 더 낮죠. 이게 수직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 그 평균 구속이 느릴수록 잘 나오기 좋은 스탯입니다. 그래서 실밥도 두꺼워서 RPM도 더 높게 나오고, 그리고 평균 구속도 낮아서 여러모로 수직 무브먼트를 뽑기에 좋은 리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KBO의 팔각도 35도짜리 투수들의 수직 무브먼트 평균은 15인치보다는 훨씬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치 정도의 수직 무브먼트를 가진 윤성빈 선수는 평균 이하다. 그래서 윤성민 선수가 좌타자를 상대할 때 종종 그 아주 잘 맞은 타구를 허용을 하죠. 장두성 선수가 호수비로 세이브를 한 그 타구도 좌타자 상대였고, 그 외에도 좌타자를 상대할 때 조금 잘 맞은 타구를 종종 허용하는 경우를 보여줬는데, 이게 이유가 낮은 수직 무브먼트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타자들은 그렇게 압도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윤성빈 선수가 회전축이 누워있기 때문에, 한 15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누워있는 회전축 때문에 테일링, 그러니까 수평 무브먼트가 더 많이 걸린다는 특징 때문이에요. 이 회전축이 누워있게 되면 이 수직 무브먼트가 덜 걸리는 만큼 테일링이 더 심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투심 같은 무브먼트를 그리게 돼요. 투심 같은 포심이 되면 어떤 특성이 생기냐면, 좌타자한테는 조금 쉬워지는데 우타자한테는 정말 지옥 같아집니다. 그래서 불펜 좌투수들 중에 좀 구속이 잘 나오고 팔각도가 낮은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포인트 릴리프로 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물론 깡구속만으로도 그 A급 미만의 좌타자는 씹어먹을 수 있지만, A급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클래스 있는 타자들은 윤성민 선수의 포심을 공략해낼 수 있다, 좌타자 한정에서. 그래서 윤성민 선수의 포심이 진가는 우타를 상대할 때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 혹시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아전 3연전 때 위즈덤 선수의 배트를 부숴먹은 그 타구, 그게 아마 뜬공으로 처리됐을 건데 그거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배트가 왜 부러졌는가, 단순히 공이 빨라서 부러진 게 아니라 위즈덤 선수가 노렸던 코스에 비해서 훨씬 테일링이 많이 걸려서 위즈덤 선수가 노린 것보다 더 배트 안쪽에 맞은 거죠. 그래서 배트 안쪽 부분이 흔히 우리가 배트가 잘 부러지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맞아서 배트가 부러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자면, 윤성빈 선수의 포심은
좌타 상대로는 한 A-급. 왜냐면 A급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잘 공략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타자 상대로는 완전 S급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짧게 정리를 드리자면 생각보다 윤성민 선수의 수직 무브먼트는 그렇게 높지 않다. 대신에 수평 무브먼트는 엄청 높은 편이고, 그래서 좌타자 상대로는 조금 약한 측면이 있지만 우타자 상대로는 지옥 그 자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직 무브먼트가 약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각도가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35도입니다. 윤성민 선수 팔각도가. 그래서 이 35도라는 낮은 팔각도에서 나오는 약간 누워있는 포심 회전축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윤성민 선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 포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슬라이더랑 포크, 스플리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슬라이더를 먼저 알아보자면은 좀 대놓고 자이로 슬라이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종 슬라이더입니다. 창원 NC파크에서 그 무브먼트 관측이 좀 편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맷 데이비슨에게 보여준 슬라이더 움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보여드리고 있는 맷 데이비슨에게 쓴 자이로 슬라이더 짤을 보시다시피 슬라이더라는 이름 하면은 보통은 횡으로 움직이는 무브먼트를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윤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이로 슬라이더, 그러니까 수평 무브먼트가 거의 없는 종으로 낙폭이 있는 슬라이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굳이 맷 데이비슨에게 쓴 자료를 쓴 이유는 이 창원 NC파크가 마운드부터 홈플레이트까지가 약간 일직선으로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좌우 무브먼트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더의 특징이 뭐냐 하면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보통 슬라이더를 자주 언제 쓰냐라고 하면은 같은 손 타자, 윤성민 선수는 우투니까 우타한테 보통 슬라이더는 쓰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평 무브먼트가 없는 슬라이더의 경우에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도미넌트하다라고 해요. 지배적인 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좌우 상대로 모두 쓸 수 있다라는 의미로 도미넌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우 타자 상대 모두 쓸 수 있는 만큼 좀 효율이 좋은 슬라이더다. 그러니까 반쪽짜리가 아니고 둘 다 쓸 수 있는 만큼 좀 효율이 좋은 슬라이더다. 그래서 제가 윤성민 선수가 선발 핏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윤성민 선수가 횡으로 움직임이 큰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만큼 조금 좌타자한테 더 약해질 가능성이 높죠. 아까 제가 포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심도 좌타한테 조금 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슬라이더마저 그 횡 무브먼트가 강해서 좌타한테 조금 약하다? 그러면은 저는 윤성민 선수가 좌타한테 상대할 무기가 좀 마땅찮아서 얘는 불펜 핏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자이로 슬라이더라는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선발 핏으로 또 한번 또 근거를 들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한 가지 언급을 드리고 가자면, 제가 계속 선발 핏 하는데 이 얘기는 향후 이 선수의 심리 그리고 구종 완성도에 따라서 선발을 하기에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이게 선발을 꼭 시켜야 한다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팀이 우선이고, 뭐 예를 들어서 팀이 불펜이 갑자기 어디 한 명이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됐어. 그래서 필승조 하나가 비었어. 그러면 윤성민 선수는 계속 불펜을 띄워야죠. 그리고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윤성민 선수가 완전히 이제 1군 마운드에 적응을 했을 때, 나는 선발로 올라갔을 때는 조금 안 좋은 기억도 있고 해서 좀 그렇고 저는 그냥 계속 불펜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선수는 그냥 불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윤성민 선수 왜 선발로 안 쓰나요? 뭐 김태형 감독 왜 이러나요? 뭐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선발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팀 사정도 불펜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불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언제가 됐든 이제 나중에 잘 성장해서 선발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확실히 좌우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다는 변화구 하나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구종은 이제 스플리터입니다. 보자마자 그립부터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좀 정확히는 깊게 벌려 잡는 NPB식 포크, 그러니까 일본 리그 쪽의 스플리터 그립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선수랑 좀 그립이 닮았다고 하던데 어떤 선수인가요? 이 그립이 센가 코다이 선수, 지금 MLB에서 뉴욕 매츠로 뛰고 있는 센가 코다이 선수의 그립과 매우 닮았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MLB 같은 경우에는 포크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원래 그냥 스플리터로 통합을 해서 불러요.
그래서 베이스볼 서번트에서도 전부 스플리터라고 부르는데 지금 생가코다이 같은 경우에는 그 상징성을 인정받아서 유일하게 베이스볼 서번트에도 포크볼로 기록될 만큼 이 생가코다이 선수의 포크볼 밸류는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올 시즌에도 그 오프 스피드 구종같이 상위 2%를 기록할 정도로 MLB에서도 탑급의 구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그립이 또 야마모토 선수나 사사키 로키 선수와는 또 달라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야마모토 선수의 스플리터 그립이고 이게 사사키 로키 선수의 스플리터 그립입니다. 근데 지금 생가코다이 선수의 그립 이걸 보시면 확실히 두 선수와는 다른 그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윤성민 선수의 스플리터 그립이 생가코다이 선수와 닮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스플리터의 스핀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유사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선수의 슬로우 모션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성민 선수의 스플리터 슬로우 모션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가코다이 선수의 스플리터 슬로우 모션입니다. 이게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사함이 있다. 먹는 스핀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이 윤성민 선수의 스플리터 무브먼트가 생가코다이 선수와 닮아있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게 24시즌에 생가코다이 선수가 MLB에서 기록한 무브먼트 차트입니다. 이 포크볼이 이 청록색인데요. 보시면 빨간색 포심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똑같은 포크볼이어도 이 투수들마다 이 무브먼트가 다 다르잖아요. 당장 우리 롯데만 봐도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심보다도 더 저 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생가코다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성은 아니고 포심에 비해서는 더 흘러나가지 않고 그냥 직각으로 떨어지는 그런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는 투수인데, 윤성민 선수도 이런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중계 카메라로 봤던 무브먼트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게 제가 포심은 그냥 이 중계 카메라로만 봐도 회전 효율이 어느 정도고 회전 축이 몇 시고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좀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스플리터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가 지켜본 슬로우 모션 그리고 그립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생가코다이 선수와 무브먼트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흘러나가는 무브먼트가 적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김원중 선수가 역스플릿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우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좌타자한테 더 강한 거죠. 근데 역스플릿인 이유가 바로 이 스플리터 무브먼트 때문이거든요. 아까 제가 김원중 선수의 스플리터가 좌타자 더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무브먼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브먼트 때문에 역스플릿인 거예요. 근데 윤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포심에 비해서는 그냥 수직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좌타자한테는 조금 덜 위력적일 수 있어도 우타자한테는 더 위력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스플리터라는 구종은 좌타자 상대를 하려고 만들어진 구종이지만, 윤성민 선수의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우타자 상대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 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좀 어려워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쉽게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이라도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일링이 아주 좋은 포심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좌우 타자 상대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종 슬라이더, 자이로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는 좌타자 상대로 쓰는 구종이지만 우타자한테도 충분히 쓸만한 스플리터,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고점이 높은 투수다. 네, 그리고 최근 윤성민 선수의 등판을 다 챙겨보신 많은 롯데 팬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 등판 초기에는 포심을 거의 다 구사를 하고 가끔씩 섞어 던지는 변화구가 슬라이더였죠. 근데 어느 지점부터 윤성민 선수가 이 섞어 쓰는 그 구종을 점점 스플리터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포심과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그러니까 검지 손가락 그리고 중지 손가락의 거리, 그러니까 붙여 잡냐 뭐 벌려 잡냐 이거에서 둘 다 조금 가깝게 붙여 잡는 구종이거든요. 근데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넓게 벌려 잡는 거죠. 그래서 릴리스 감각이 그 포심과 슬라이더는 조금 비슷한 편인데 그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윤성민 선수가
제구를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컨트롤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스플리터는 어찌 보면 하나의 방해꾼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포심만 던져라. 그리고 포심이 어느 정도 조금씩 되니까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슬라이더를 섞어 던졌던 거고, 이 포심과 슬라이더도 어느 정도 이제 잘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스플리터도 하자 해서 스플리터도 이제 섞어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도 긍정적으로 결론 지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 스플리터도 아주 잘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스플리터가 윤성민 선수에게는 마지막 과제였다고 할 수 있어요. 제일 동떨어진 릴리스 감각을 가지는 구종이 스플리터인데, 이 스플리터를 이제 어느 정도 잘 구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건 이제 컨트롤 숙제는 거의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이제 세컨더리 셋업으로도 중요한 상황에서도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 존 안에도 못 꽂아 넣던 윤성빈은 삭제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더 보직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뭐 프라이머리 셋업 혹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김원중 선수가 뭐 팔꿈치가 아파서 뭐 윤성민 선수가 대체 클로저로 올랐다라고 친다면 뭐 그럴 때는 또 다시 뻘뻘대면서 볼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윤성빈은 이제 존 안에 못 집어넣던 모습은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1점 차에서도 던져봤고 실책 때문에 주자를 내보냈었어도 차분하게 잘 던져줬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멘탈도 조금씩 잡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경기에 직구 슬라이더 스플리터 셋 다 꽂아 넣으면서 상대 타자를 좀 유리할 수 있는 더 멋있는 윤성민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오늘 갑자기 뭐 박세웅 얘기나 뭐 갑자기 물먹은 타선 얘기 안 하고 하루 왼종일 윤성민 얘기나 하고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너무 뻔하잖아요. 그냥 어제 그 경기 보신 누구나 고속 슬라이더가 문제다, 슬라이더가 문제다, 그리고 그냥 타격 사이클 단체로 꼬라박아서 뭐 완전 이쑤시개 타격한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뭔 얘기해야 되지, 오히려 이렇게 너무 뻔하게 지면 할 얘기 없는데 했는데, 이제 뭐 마침 윤성민 선수가 불펜 전환 이후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도 해서, 그리고 세간에 알려진 윤성민 선수의 오해라고나 할까요? 뭐 수직 무브먼트가 엄청 좋다, 그런 것도 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윤성민 선수가 어떤 투수인지, 어떤 특징을 가진 선수인지, 그리고 이 선수가 정말 선발 핏인지 불펜 핏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특집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윤성민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주장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